칼과 아내 올리비아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은 감자튀김, 생선, 야채 샐러드로 같은 요리를 먹었죠. 30분 후 칼은 몸이 좋지 않아져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칼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도 의사들은 칼을 구할 수 있었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칼은 독에 중독된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칼은 아내와 같은 요리를 먹었고 올리비아는 정말 멀쩡했다고요. 더욱 놀랍게도 그 다음날 경찰은 남편을 독살하려 한 올리비아를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올리비아는 모든 요리를 싱겁게 만들고 소금병에 독을 넣었습니다. 피터는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수습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꽤 까다로운 사건을 맡게 되었죠. 피터의 동료 중 한 명은 밀수와 관련된 일련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거의 해결되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며칠 전 그녀는 실종되었어요. 피터는 동료가 발견된 마지막 장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710-5735-34-5508-51-7718 용의자는 3명입니다. 석유회사의 매니저 빌, 보석상 토드, 자동차 딜러 존입니다. 진짜 범인은 누구죠? 피터는 형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동료의 메시지를 뒤집어 보니 그 숫자는 영어로 Bill is boss, he sells oil로 읽혔습니다. 즉, 보스는 빌, 그는 석유를 판다고 말하고 있었죠. 최고 비밀 실험실에서 뭔가가 잘못됐어요. 새로 개발된 실험용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몇몇 식물과 동물은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결국 무서운 괴물들과 한 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은 실험실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3개 중 하나의 복도를 통해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도는 불을 내뿜는 악어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도는 육식 해바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도는 독성이 있는 벌들로 붐빕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복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해바라기가 있는 복도를 선택해야 하겠죠. 해바라기는 식물이고 아무리 무섭다 해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테리와 앨리스는 사랑에 빠져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의 절친 사라는 둘의 관계를 질투했어요. 앨리스는 우정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비밀로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앨리스는 테리에게 만날 장소를 암호로 남겼습니다. 그날 테리는 새로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메모였죠. 테리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지만 곧 앨리스를 어디에서 만나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어디일까요? 앨리스는 테리에게 길 모퉁이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패트릭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걱정스러워하는 눈치네요. 제 아내 빅토리아가 오후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요. 몇 시간 전 우리 멍멍이만 돌아왔어요. 우리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용의자들을 신문했습니다. 서머스 부인은 하루 종일 TV를 봤다고 했어요. 저는 우편물을 배달하느라 바빴어요. 라고 우체부가 말했습니다. 토마스 씨는 저는 이 동네에 나올 시간도 없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경찰에게 자신이 자택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형사는 이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누굴까요? 우체부였어요. 소매가 약간 찢어져 있고 팔에 개에 물린 자국이 있네요. 게다가 바지에 검은 털이 붙어 있어요. 빅토리아의 개가 아마도 주인을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올해 브라운 씨는 가게에서 값비싼 시계 3개를 도둑맞았습니다. 경찰은 가엾은 브라운 씨를 도울 수 없었어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로라는 도착하자마자 1월부터 12월까지의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본 후 로라는 가게 주인에게 누가 도둑인지를 이야기해줬습니다. 로라는 영상에서 뭘 봤을까요? 같은 사람이 4월, 8월, 11월 여러 번 가게에 왔어요. 그리고 매번 그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뼈가 부러졌다고 해도 다시 붙는데 8개월이나 걸리진 않는다고요. 조에게는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는 랜디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가 랜디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같이 아는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랜디의 대답은 좀 이상했어요. 미안, 돈이 없어. 1도 없고. 다행히도 조는 랜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만큼 친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랜디는 실직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조는 랜디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랜디는 독특한 친구였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똑똑한 해결책을 잘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조는 내 여자친구가 허락도 없이 내 전문가용 카메라를 가져갔다가 실수로 박살을 내버렸어. 어떡하지? 라고 보냈습니다. 그 대답은 이상했습니다. Give, get, give, get, give, get, give, get. 처음에 조는 이 조언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조언이었을까요? give 4개, get 4개, 즉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려. 딜런은 사무실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재미있고 친절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이유로 그를 싫어했습니다. 딜런이 매달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금요일 딜런은 그 어느 날보다 더 행복하게 출근했어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차를 샀기 때문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그는 새 차를 확인하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이런, 차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긁히고 페인트로 뒤덮여 있군요. 딜런은 창백해져서 경비를 불렀어요. 용의자는 3명이었습니다. 모두 딜런의 전 여친이었죠. 안드레아는 딜런이 새 차를 샀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어요. 캐서린은 상사에게 줄 보고서를 준비하느라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는 오래전에 딜런을 용서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딜런의 차를 망가뜨렸을까요? 캐서린이었습니다. 치마에 페인트 얼룩이 묻어있는데 딜런의 차에 묻은 페인트색과 똑같네요. 2명의 청소부는 산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일합니다. 어느 날 호텔 주인은 이들 중 한 명이 계속해 손님의 물건을 훔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방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물건을 훔치는지 주인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오른쪽 청소부는 소파 밑에 있는 반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훌륭한 청소부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또한 도둑도 아닐 것 같네요. 왼쪽에 있는 청소부는 반지를 발견해서 양동이에 넣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직접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이 사람이 물건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돈통에 든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5명의 용의자를 찾아냈죠. 이들 모두 지난 1시간 동안 카페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용의자들을 주의 깊게 보고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보세요. 손에 칵테일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카페에서 산 걸 겁니다. 그런데 왜 카페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경찰관 세릴 아담스는 다른 동네에 있는 동료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강가를 따라 걸으면서 남편에게 보내줄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남자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둘 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세릴을 일어나게 도와준 후 그 남자는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그의 지갑을 훔쳐서 그 도둑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군요. 제 지갑을 제 옆에 두고 보트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주변을 돌아봤을 땐 이미 지갑이 사라져 있었죠. 세릴은 도둑이 멀리 갔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가까운 부두로 데려갔죠. 그곳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릴은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누가 도둑인지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통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리에 녹색 페인트가 묻어있네요. 줄리아는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창문 근처에 테이블을 차지하고 가방을 옆 좌석에 놓았습니다. 일단 줄리아는 웨이터에게 주문을 하고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줄리아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가방이 열려 있었고 지갑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웨이터는 오직 한 사람만 그녀의 테이블 옆을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목에 문신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테라스로 나가는 것 같았어요. 줄리아는 급히 테라스로 나갔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3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3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한 후 곧 줄리아는 누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갔는지 알아챘습니다. 누가 도둑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가발과 남자 옷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문신을 가리기 위해 터틀넥을 입고 있어요.